네, 안녕하세요. 로열러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2019년 7월 2일 화요일 태극기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펙 감산 기존에 예견된 거였죠. 근데 기간하고 어느 정도 감산을 하냐 요 얘기가 관건이었는데 120만 배럴 9개월로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이제 소재 쪽에 3대 소재를 이제 수출 규제한다라고 했는데 보호무역주의를 시작하는 거죠. 미국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도체 끄떡도 없는 그런 느낌이고 이제 소재주는 아주 이번이 기회다라는 느낌으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다우 지수입니다. 다우 같은 경우는 어제 사상 최고가를 돌파하기 직전까지 갔지만 살짝 밀리면서 음봉으로 마감하면서 이제 0.44% 진짜 더럽게 강합니다. 다우 증시는 참 강합니다. 근데 요런 얘기는 있으니까 여러분도 알고 계셔야 돼요. 이제 글로벌 증시에서 금리 인하 요 부분이 최근에 좀 이슈로 많이 떠올랐잖아요.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이제 리스크로 금리를 인하하겠다. 장기전 우리도 준비하겠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번에 화웨이랑 거래를 하는 것은 거래 재개하는 거는 이제 문제 없이 이건 허가하겠다.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을 위한 거죠. 이 부분은 실제로 화웨이를 위한 거기도 하지만 정확하게는 미국 기업을 위한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이 좀 해소되고 협상을 이어나가겠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금리 인하에 대한 좀 강력한 조치에 대한 부분이 좀 희석돼서 금리 인하 약하게 하는 거 아니야? 시장에서 최대 3번까지도 기대한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근데 3번보다는 한 2번 정도가 저는 유력하다라고 봤었는데 시장에서 원하는 건 3번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기대감이 조금 내려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금리 인하.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글로벌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확대돼서 글로벌 경기가 조금 더 지속적으로 안 좋을 경우에 이 부분이 확대가 될 수 있는데 확장되고 이제 의견이 좀 강해질 수가 있는 건데 이 부분 때문에 조금은 약해진 부분 게 있다. 금리 인하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거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이게 이게 그래도 올해 만약에 7월에는 할 가능성 높다라고 좀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2번 정도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금리 인하를 덜 한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경기가 좀 덜 나빠진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3번 인하를 하게 되면은 요 인하하고 나서 경기가 정말 안 좋구나라는 요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라고 했죠. 그게 오히려 리스크로 작용해서 나중에 한번 조정을 만들 수도 있고 혹은 이 막대하게 풀린 돈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좀 버블이 형성돼서 돈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돈으로 끌어올린 주가는 버블이 형성돼서 나중에 한번 이렇게 곤두박질 칠 수 있는데 그런 위험은 좀 줄어들 수 있다.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돈이 막 풀리면 단기적으로는 좋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리스크가 생기는 건데 요런 리스크가 생기는 건데 이번 G20 무역 협상으로 해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렇게 돈이 엄청나게 풀리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의심이 가기 시작했다. 대신 그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리스크도 좀 줄어든다라는 개념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우지수 같은 경우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렇게 마중 나가도 된다. 요 그 양봉 하단 부분 요 부분까지 마중 나가도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얘네는 그냥 센 것 같습니다. 그냥 발딱발딱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누우면 오뚜기 같아요. 누우면 일어나고 누우면 일어나고 정말 강한 증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나스닥 같은 경우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저 소식으로 인해서 나스닥에 있는 기술주들은 양호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다우보단 나스닥이 좀 더 강하지 않을까 싶다. 게다가 나스닥은 요 밑에 지지받아야 되는 61선 구간 요 구간까지 한번 밀렸다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위쪽에 열려있는 구간도 높기 때문에 좀 더 탄력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역시 나스닥은 고점 대비해서 밀렸지만 음봉으로 밀렸지만 거의 시초가가 고가잖아요. 시초가 대비 밀렸지만 역시나 1% 상승으로 다우지수보단 양호했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요게 1450포인트 여기를 넘어가면은 우리나라도 좀 반도체주나 이런 부분이 좀 강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 일본에서 소재 쪽으로 우리나라 압박하는 게 반도체주에 전체적으로 악영향을 크게 미칠 것 같으면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는 없어요. 물론 비메모리 쪽이 좀 더 크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계속 강세만 보이기는 좀 쉽지는 않아요. 근데 크게 우려하지 않는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시장에서는 받아들이기를 저 일본이 그 998 말씀드렸죠. 998 이제 표목이고 참의원 선거를 이제 뭐 20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저거에 대한 퍼포먼스 아니겠느냐라고 전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주가에도 그렇게 반영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반도체주가 여전히 짱짱한 거죠. 이해하시겠죠? 이거는 어저께 영상 올려드린 게 있으니까 반도체 올리주 해가지고 그 일본에서 소재 이제 우리나라에 수출 규제하는 게 있죠. 그 부분을 영상 따로 올려드렸으니까 한번 보세요. 자, 중요한 거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아니겠느냐. 뭐 꾸준히 언급드리고 있는데,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수급을 좀 잘 보자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죠. 그래서 자, 수급을 보여드리면은 외국인 뭐 개인 귀가 오늘은 그냥 관망세 정도다 보시면 돼요. 크게 매수하는 주체도 없고 크게 매도하는 주체도 없었어요. 연기금이 이제 매수를 중단했다라는 정도가 이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최근에 말씀을 드렸죠. 연기금이 더 이상 주식을 사지 않고 있습니다. 사봤자 얼마나 샀다고. 좀 더 연기금이 힘을 불어넣어 줘야 되는데 이 정도면은 연기금은 좀 불안한가 봐요. 그래서 그 정도로 보시면 되는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 뭐 외국인하고 기관이 최근에도 뭐 계속 뭐 엄청난 매수세가 들어오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개인 쪽에서 역시나 뭐 매수가 좀 들어왔고, 자, 선물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어제 선물을 뭐 이제 대규모 청산하면서 지난주에 매수했던 거 정리한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오늘 조금 회복은 해줬습니다. 근데 약해요. 2,500계약 뭐 이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최소한 3,000계약 이상은 넘어가줘야 되고 5,000계약 이상 넘어가주면 좋은 거거든요. 근데 최소한의 3,000계약도 조금 미달됐어요. 요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 조금 아쉬웠다라고 보시면 되고, 옵션 동향 같은 경우는 뭐 풋옵션 같은 경우 풋옵션 같은 경우 이렇게 장중에 매수 이렇게 쭉 해놨다가 마감에 그냥 확 털었어요. 마감에 확 털면서 이게 외국인이 턴 건지 기관이 산 건지는 모르겠네요.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정확히 못했는데 마감에 외국인 빨간색 외국인 수급은 동시호가 부분에서 훅 밀렸고 이제 기관 같은 경우 훅 올라왔죠. 그러면은 마감에 외국인이 매도를 했거나 사놨던 풋옵션을 정리했거나 기관이 기관이 오늘 별 반응이 없었지만 마감에 이렇게 매수를 했거나 둘 중 하나인데 제가 볼 때 외국인이 매도한 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장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오전에는 5,000계약 이상 매수가 들어왔었단 말이에요. 외국인 선물이. 그러면서 요 개념을 잘 잡으세요. 집중해서 잠깐만 들어주세요. 선물을 매수를 하게 되면은 요건 상방 포지션이란 말이에요. 근데 혹시나 주가가 밀릴 수도 있잖아요. 요런 걸 대비해서 옵션은 하방 포지션을 구축하면서 요걸로 큰 돈으로는 상방 포지션 구축하고 작은 돈으로 하방을 해서 리스크에 대비한단 말이에요. 단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이건 대부분이 큰 돈을 중심으로 하고 작은 돈은 버릴 때 버리더라도 혹시나 본인들 포지션이 안 맞을 경우에도 이제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되니까 이렇게 가는데, 장중에 선물 5,000계약 매수 상방 포지션을 강하게 구축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에 대한 해지, 그러니까 보험으로 풋옵션 쪽을 하락하면 수익이 나는 포지션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한 40억 가까이 매수를 하고 있었다. 요거는. 근데 요거를 마감에 정리를 한 이유는 마감 때 보니까 이게 절반으로 뚝 떨어졌죠. 2,500계약 보시면은 5,000계약 이상이었는데 2,500계약으로 뚝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풋옵션도 정리를 한 게 아니냐, 요런 개념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요 부분을 기관이 떠안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제 기준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뭐 풋옵션이 청산된 거는 뭐 나쁘진 않은데 이거보다는 선물이 줄어든 게 좀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아쉽네요. 3,000 계약 이상 좀 더 좀 적극적인 매수가 들어오면 좋겠는데 이거 뭐 야간 선물장을 보면 되겠죠. 그래서 포지션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 지난주 초에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아요. 코스피 주식 매수, 선물 매수, 콜옵션 매수 이거 다 상방 포지션입니다. 그리고 풋옵션 매도 이거는 아래로 내려가지 않게끔 나오는 포지션만 보면은 최고의 포지션이에요. 무조건 이거는 상승을 해야 되는 포지션이에요. 포지션만 보면. 근데 다들 금액이 부실해. 외국인 343억 이거 산 것도 아니죠. 2,571개 이것도 좀 약해요. 콜옵션도 12억 좀 약해요. 뭐 풋옵션 이거는 뭐 거의 매도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금액이 약하니까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신뢰도가 떨어지는데 포지션 자체는 극상방이라는 거예요. 재밌죠 이런 거는. 네, 그러니까 신뢰도를 너무 높게 생각하지는 말자. 요 정도까지 기대감은 가져도 신뢰도를 높일 필요는 없다. 요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포지션은 위쪽이다. 그냥 기분 좋게 생각하기 위해서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주가는 좀 밀렸어요. 자연스러운 거라고 했죠. 여기 돌파 시도하다 못하면은 요 21선 부분까지 뭐 2110포인트 전후 이렇게 해서 내려왔다 올라올 수 있다. 2109포인트에 있잖아요. 지금 21선이 분홍색 선이 최근 20일 그러니까 최근 한 달 평균 값이에요. 요 아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지력 테스트하러 갔다가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다라고 했죠. 시장이 약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뭐 자연스럽게 여기 내려갔다 온 모양입니다. 이 정도 모양이에요. 이제 중요한 건 이번 주 안에 2130포인트를 돌파해서 안착해 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밑에 계속 있는 것보다 아예 뭐 여기를 한 번 더 두들기든 뭘 하던 반발 매수가 나와서 강력하게 여기를 한번 돌파해 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2130 정도는 제압해 줘야지. 미국은 지금 사상 최고가 지금 코앞에 두고 있는데 그럼 미국이 조정받으면 또 밀릴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좀 이제 반등을 좀 이번 주 안에는 좀 노려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바이오주가 지난주에 뭐 급락세를 겪으면서 좀 어렵게 흘러갔었는데 그래도 최소한의 것은 해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700포인트 정도는 안착을 해줘야 된다. 여기까지는 뭐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고 기존에도 언급 드렸는데 최악의 경우에는 이렇게 나올 수 있다. 바이오주 중에서 임상 같은 경우는 아무리 좋게 봐도 뭐 실패할 수도 있어요. 실패하면 요 정도까지는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아직 결과가 완벽하게 나온 건 아니에요. 본인들 HLB 같은 경우도 본인들이 목표한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한 정도지만 유효하다는 거는 약효에 유효하다는 건 입증을 했다라고 하죠. 근데 이게 아무래도 반응률이 좀 낮지 않느냐 그리고 목표치보다는 좀 미달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본인들이 좀 자신감이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뭐 결과 나오면 나중에 보면 될 것 같고요. 주가는 이미 밀렸으니까 보면 될 것 같고 대신 다양한 파이프라인은 여전히 임상을 진행 중이다라는 거 뭐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메지온 같은 경우는 뭐 반등이 나왔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뭐 기본적인 목표치였던 10만 원 정도는 오늘 다 올라와 줬습니다. 이따가 다시 봐드릴게요. 그래서 바이오 종목이 이렇게 밀리다 보니까 밀렸던 이 코스닥 지수가 정신을 좀 차려야 되는데 요 700포인트 정도는 빨리 안착을 해줘야 돼요. 오늘 저항받고 이렇게 뭐 기다리고 있는데 좀 모멘텀이 좀 필요한 상황인데 투심이 좀 악화돼 있으니까 이 부분을 잘 넘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700포인트 회복해서 좀 위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총상위주 삼성전자 뭐 봐야겠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이거는 지난주부터 이미 설명드렸죠. 47,000원 원하는 목표치 다 왔다. 여기 돌파 시도 나올 수 있지만 밀렸다 갈 수 있다. 어디까지? 여기까지는 밀렸다 갈 수 있다. 45,000원까지는 열어놓고 보자. 여기까지 안 갈 수도 있지만 열기는 열어놓고 봐야 된다. 45,000원까지는 밀려도 이상할 게 전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자연스럽게 밀리고 있는데 뭐 엄청나게 강하게 밀리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잠정 실적 발표 앞두고 살짝 쉬어가는 흐름, 그리고 1차 목표치 왔으니까 쉬어가는 흐름, 요 정도 개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만큼 짱짱한 주식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삼성전자보다 더 많이 올라가는 거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다른 거냐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시총이 높잖아요. 제가 항상 분할 매수 얘기를 하죠. 근데 삼성전자는 이 정도라면은 비중을 아주 크게 실을 수도 있는 종목이잖아요. 조그만한 종목 여러분들 뭐 개별주에다가 여러분들은 개별주에다가 비중을 뭐 50% 100% 이렇게 담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제 기준에서는 썩 좋은 전략은 아니에요. 적어도 시총이랑 저 안정성 같은 것도 봐야 된다면 내 계좌의 안정성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서는 이제 삼성전자는 기본적으로 안정성이 있는 종목인데다가 앞으로 미래의 성장성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 성장주 하면 또 가치주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돈을 보면 가치도 있는 종목이잖아요. 가치주도 되고 성장주도 되고 돈을 벌고 있고 앞으로 성장성은 더 좋고 심지어 안정적이고 글로벌 기업이고 시총 높고 그러면은 큰 돈 투자할 수 있고 이렇게 좋은 종목이 없어요.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뭐 이거보다 당연히 개별주들이 급등락은 더 연출이 되죠. 그러니까 뭐 개별 테마나 이런 것도 같이 알려드리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게 재미는 있어요. 맞아요. 단기적인 상승률, 뭐 하락률 이런 거는 더 좋죠.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지금 탄탄한 주식이 삼성전자 아니겠냐 요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이 삼성전자 팬이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저는 기존에는 항상 말씀드렸는데 SK하이닉스랑 이제 뭐 DB하이텍 뭐 이런 쪽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제가 꾸준히 언급을 드리죠. 그리고 삼성전자는 올해 정말 좋게 말씀드리는 거고 작년까지는 그렇게 매력 있는 종목이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네, 올해는 삼성전자가 참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저는 특히 화웨이 때문에 더욱더 매력 있는 종목인 것 같아요. 이 화웨이 이슈만 없었어도 제가 삼성전자를 이 정도까지 좋게는 안 봤을 거예요. 이건 제 기준입니다. 화웨이 이슈가 없었으면은 그래 좋기야 좋겠죠. 삼성전자 항상 저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 다 충족이 되니까. 근데 성장성에서 화웨이가 지금 그 삼성전자의 이제 위해를 가하는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스마트폰도 올해 화웨이가 1위로 올라갈 글로벌 판매량 1위로 올라갈 단계였고 5G 뭐 같은 장비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가 아닌 화웨이가 1위고 이런 식으로 화웨이가 다 점령해 나가는 그런 그림이었는데 이 부분을 미국이 제재하면서 다 깨진 거죠. 이게 화웨이의 큰 그림, 중국의 큰 그림이 다 깨진 거죠. 이건. 그리고 그 수혜를 통으로 받는 게 삼성전자인 거고. 거기다가 지금 최악의 국면에 들어가 있는 메모리 쪽도 이거를 여기저기서 도와줘요. 마이크론, 감산, 뭐 의지 뭐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죠. 지금. 감산했는데 우리 뭐 실적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앞으로도 뭐 문제 있으면 우리는 감산을 지속해 나갈 거야. 계속 의사를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죠. 이러면은 메모리 쪽에는 호재죠, 당연히. 빠르게 재고가 소진될 수 있는. 재고가 소진되면은 지금 바닥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런 메모리 가격을 다시 바운딩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이게 그 시기가 빨리 당겨지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일본에서 도와줬네. 일본은 뭐 998 결집 때문에 정말로 그랬는지 뭐 다른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이게 가능성이 높겠죠. 참여연 선거. 원래 모든 나라가 정책적으로 선거를 좀 이용하고 하니까 대부분의 나라들이. 근데 일본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역효과 맞을 가능성이 좀 큰 그런 문제죠. 그러니까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일본은 욕을 처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 거잖아요. 지금 이미 중국에서 저 일본 놈의 새끼들 이러면서 트럼프한테 배워먹은 버릇이 그거냐? 버르장머리 보소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중국에서 지금. 니들이 무슨 G20 정상회의 때 자유무역에 대해서 울부짖던 새끼들이 바로 뒤에 보호무역으로 이제 뒤통수를 치고 앉아있네. 니네가 의장국에 자격이 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나서 이 일본에서 소재 쪽을 건드렸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된다고 했죠. 그 반도체 쪽에 소재 공급이 좀 어려워서 우리가 물량을 너희한테 대줄 수가 없을 것 같아.
너희가 원하는 물량을 다 대줄 수가 없을 것 같아. 재고가 요만큼 남아 있다고 해도 우리 너네만 주는 게 얘네도 주고 얘네도 줘야 되잖아. 근데 이 재고 물량 다 소진해도 너네한테 그렇게 원활하게 대주기는 어려울 것 같아. 그러니까 가격 좀 올리자. 이런 식으로 가격 경쟁력이 생길 수 있고,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격이 다운되고 있는데 지금 최악의 국면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 반등이 나오는데, 이거를 저는 한 4분기 정도만 해도 4분기만 반등 나와도 괜찮다라고 말씀. 이게 점점 시기가 하루 이틀 3일 사이 이렇게 당겨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소재 공급이 중단돼서 그래요. 일본이 우리한테 안 줘 소재를. 그래서 우리가 생산량이 좀 차질이 있어. 그러니까 가격 좀 올리자.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다 했을 때 삼성전자의 최대 리스크 중 하나가 이제 뭐 기존의 스마트폰 판매량 줄어든 거, 이거 화웨이가 미국이 해결해 준 거죠. 어떻게 보면은 화웨이가 두들겨 맞으면서 트럼프가 해결해 줬고, 스마트폰 요 부분 해결해 줬고, 5G 쪽 같은 경우는 이제 막 경쟁 시작인데 시작부터 그냥 삼성전자 윈하고 이렇게 손 들어주고 시작한 거잖아요. 미국에서 도움을 참 많이 받고 있어요. 마이크론도 도와주고 있는데 거기다가 일본까지 도와주고 있는데, 미국과 일본이 지금 삼성전자의 편을 들어주고 있는 그런 느낌까지, 뭐 고의적으로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느낌이 와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가장 뭐 안정적이다. 만약 45,000원까지 내려온다고 하면은 밑에 사셨던 분들 어디서 늘리나 이렇게 막 올라가는데 하시는 분들은 45,000원 전후에서는 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45,000원에서 44,500원 사이 요 구간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적어드릴게요. 44,500원에서 45,000원 요렇게 요 사이 구간에서 오면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올지 안 올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이 구간만 내려와도 분할 매수를 조금 더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 SK하이닉스 짱짱하다, 문제 없다라고 어저께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뭐 이렇게 쉬는 것도 옆으로 누워서 횡보하면서 쉬고 있잖아요. 하이닉스는 이렇게 내려와서 66,000원까지 내려와도 이상할 게 없다. 왜냐면 그동안 약했으니까. 근데 여기까지는 안 가고 67,000원 위에서만 해줘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뭐 67,000원은 개뿔 지금 7만원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엄청 센 거죠. 제 생각보다 더 센 거죠. 물론 다시 뭐 내려갔다 올 수는 있겠지만 현재까지 움직임은 제 생각보다 세요. 만약에 73,000원을 바로 이렇게 올라탄다? 그럼 제 생각과는 다르게 하이닉스는 지금 굉장히 강해졌구나, 요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수급을 뭐 간단히 보여드리면은,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기존에 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외국인들이 아주 뭐 작정하고 담고 있다. 삼성전자 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기관도 요즘에는 다시 한번 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때가 언제냐면은 선물 옵션 만기일 전후 해가지고 이때부터 바로 앞에 바로 뒤에 뭐 해가지고 이때부터 엄청나게 쓸어 담고 있잖아요. 외국인들이 보시면은 6월 중순에서 하순으로 갈수록 점점 더 강해지죠. 매수세가. 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외국인들이 계속 때려서 수급이 좀 안 좋다라고 이때 말씀을 드렸죠. 수급이 안 좋지만 하이닉스가 이렇게까지 계속 두들겨 맞을 이유는 없다. 이유는 메모리 쪽 그 부분이 있는데, 두들겨 맞더라도 여기서 더 두들겨 맞아서 이렇게 쭉 내려갈 이유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쭉 내려갈 이유는 없다. 두들겨 맞더라도 여기 66,000원 이 구간은 빠르게 회복해서 올라가줘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차례 밀리는 듯 하더니 바로 그냥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하이닉스도 6월 중순 이후부터는 슬금슬금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수해서 올라오는 게 보이죠? 보시죠? 그러면은 뭐 6월 13일 정도부터 보여드리면은 얼만큼 매수했습니까? 라고 13일 뭐 그 만기일 전후 보시면은 지난 만기일이 13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13일로 해서 보여드리면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거의 250만 주를 매수를 했잖아요. 그렇죠? 기관도 60만 주를 매수했고, 만기일 선물옵션 만기일 전후로 해가지고 이렇게 매수가 들어왔다.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까지 확인이 됐죠? 그동안 부족했던 수급이 받쳐주고 있잖아요. 지금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도체주 짱짱해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계속 말씀드렸죠. 삼성전자 위쪽에 있으니까 부담스럽죠. 그런 분들 뭐 보시면 됩니다라고 했죠. DB하이텍. 왜냐하면 규모도 어느 정도 있고, 시총 규모도 어느 정도 있고, 좀 투자 금액이 크신 분들도 부담 없이 들어갈 만한 종목이니까
원래 동부하이텍이었죠. 그 시절부터 제가 엄청나게 매매를 자주 하고 뭐 투자 의견을 드리던 이런 종목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DB하이텍 15,000원 구간 요 구간에서 안 밀린다. 61선 여기 잘 지켜주고 있으니까 이런 구간에서 15,000원 전후 구간에서 매매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한 뭐 찬성이고 저랑 궁합도 잘 맞는다라고 했는데 오늘 뭐 16,000원 거의 다 올라왔죠. 16,000원은 사실 의미 있는 구간은 아니에요. 17,000원 정도가 뭐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단계별로 그러니까 17,000원이 일단 첫 번째 저항 1차 저항 그 다음에 2차 저항이 19,000원 그 다음에 3차 저항이 22,000원 정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는 최근에 생긴 저항이 아니고 제가 이거 2017년 뭐 16년 17년 이때 17년 뭐 이때 말씀드리는 저항인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이미 이렇게 한번 가서 22,000원 위쪽 간 다음에 다시 쪼르륵 밀린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오면서 이 저항 그대로 작용할 거예요. 보시면은 이 앞에 15,000원이라고 했는데 15,000원에 계속 의미 두고 있고 바닥에서부터 말씀드렸죠. 15,000원이 일단 1차 목표치다라고. 그래서 15,000원 구간에서 그 의미를 만들어서 이쪽이 지금 매물 열심히 쌓아놓고 있고 이탈을 안 하고 있죠. 이제 그 다음에 목표치는 이제 17,000원이고 요걸 돌파하면은 19,000, 22,000원까지 보시면은 저는 보고 있다. 보시면 저는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꾸준히 언급드리고 있죠. 글로벌 파운드리의 강자고 이게 부채가 강했었는데 제가 앞에 영상 올려드린 거 한번 보세요. 부채가 높았었는데 부채를 해결하느냐고 해소하느냐고 이게 굉장히 힘들어서 반도체 업황이 좋을 때 부채 쪽을 해소하느냐고 이게 이자가 워낙 많이 나가니까 이 해소하느냐고 DB하이텍이 굉장히 좀 고생을 했다. 업황은 좋고 돈은 버는데 그게 내 주머니로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돈을 갚는데 많이 다 쓰이는 거지. 이해하시겠죠? 돈을 갚는데 이걸 다 쓰다 보니까 실제로 돈을 벌지는 못한 거예요. 돈을 갚기만 한 거지. 근데 이제 해결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보시면은 요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부채 비율 보면 부채가 이렇게 엄청나게 높다가 지금 이제 쓱쓱 해소되고 있잖아요. 부채 높은 것들이 다 해소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과거에 뭐 엄청나게 높았다라는 거 다 보여드렸죠. 그래서 부채가 해소되면서 이제는 좀 안정권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100% 아래로 내려와 있고 이제 유보금도 조금씩 쌓이고 있고 이제 재정이 좀 안정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부터는 DB하이텍도 좋아질 수 있다라고 올해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이 근거 자료랑 다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구간에 조금 지루하실 수는 있었겠지만 역시나 갈 종목은 간다. 반도체주는 짱짱이에요. 일본이 저렇게 해도 오히려 기회다 이러고 있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 어저께 말씀드렸는데 장중에 올라가면서 11,500원 여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려 장중에 올라갔다가 이제 뭐 저항받고 밑으로 밀렸다가 올라왔는데 뭐 밑으로 밀려도 11,500원 여기 유지해줬죠. 그러면은 아직까진 괜찮은 거예요. 여기 유지만 해주면은 저점 매수세는 11,500원에서 들어온다라는 게 확인이 된 거잖아요. 11,500원이 중요한 가격이다. 여기를 이탈하지만 않으면 돼요.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왔으니까 어제 오늘 급등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흔들림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이상할 게 없는 거예요. 이게 뭐 개잡주가 아니에요. 동지세미캠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에서 우리도 소재 산업에 투자를 좀 해야겠다라고 해서 선정해갖고 대표적으로 그 투자금을 넣은 종목 두 종목이 동진세미캠이랑 솔브엔이랑 두 종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외에도 투자는 많이 했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는 뭐 이번에 뭐 대표적인 수혜주고 그래서 동질세미켄이 이렇게 어제 많이 올라와서 이게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솔브레인 같은 경우 뭐 사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뭐 솔브레인도 오늘 본인들이 해줄 만큼은 다 해준 것 같습니다. 저 이제 저항이 얼마 안 남았어 이제. 이런 정도로 솔브레인도 잘 해줬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기존에 이렇게 10종목 이렇게 선정해드리는 소재주를 이제 두 개씩 해서 뭐 팹릭스 2개, 파운드리 2개 뭐 이런 식으로 전공정, 후공정 뭐 그 소재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소재 쪽에 솔브레인, 동진세미캠 요거 고민한 게 원래 동진세미캠을 넣고 솔브레인을 넣을까 아니면 DNF를 넣을까 막 고민을 많이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DNF 같은 경우가 뭐 하루 늦었지만 어제는 반응이 별로 없었는데
어제는 이제 지지력 테스트 저점에서 들어오니 요거 확인 정도 하고 오늘 아예 그냥 급등이 나와버렸어 10%대. 그래서 급등 나왔는데 위에 61선 있고 위쪽에 8,500원 저항도 놔두고 있으니까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내일도 이렇게 갭으로 뛴다라고 하면은 상승할 때 뭐 잘 보시고 요 8,500원 정도는 이제 저항으로 여길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DNF가 중요한 건 이걸 매매한다 안 한다 이게 아니고 DNF 이게 그 뭐 이 5월 달에 이제 4월 달에 중국이 뒤집으면서 무역 전쟁 판을 뒤집으면서 괜히 폭격을 맞았는데 그래도 6,850원 요 구간을 잘 지켜줬고 바닥에서 지금 바닥권에서 이중바닥 형성하고 지금 반등이 시작됐다라는 게 중요해요. 더 좋은 거는 요 아래 21선까지 내려오지 않고 요 정도 구간까지만 유지해도 7,300원 정도 요 구간까지만 유지해줘도 제가 볼 때는 이것만 해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7,300원만 유지해줘도 아주 세지 않느냐. 뭐 밑으로 내려와오면은 이제 6,850원인데 여기까지 안 내려 7,300원을 유지해준다? 그러면 이거는 앞으로 더 가겠다라는 빠르게 가겠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뭐 종목은 많죠. 근데 오늘은 매지온을 봐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매지온 같은 경우가 급락이 났죠. 요거는 루머로 인해서 밀린 거고 요거는 해명 잘못해서 밀린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HLB랑 매지온이랑 기업이 잘못하거나 그러니까 기업에서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잘못이 없어요. 잘못한 게 없어요. 루머 맞은 게 기업 잘못은 아니잖아요. 임상 결과가 안 나왔는데 발표를 안 한 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건. 근데 이제 탑라인은 이제 뭐 1차 지표가 유효했다. 뭐 2차 지표가 유효했다. 뭐 이런 거 정도 경쟁 약물 대비 유효했다. 경쟁 약물 대비 유효하지 않았다. 뭐 이런 것만 보는 건데 네. 자, 매지온 같은 경우는 이 탑라인 결과가 뭐 6월 말에서 7월 초 정도에 나온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7월 중순 정도에 나올 것처럼 얘기를 했죠. 7월 중순 정도에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기자회견을 했죠. 근데 요거 기자회견 하기 전에 전날 그냥 임상 실패 루머가 들어온 거잖아요. 매지온 실패했다 이러면서 실패해갖고 저거 발표 안 하는 거 아니냐. 탑라인 발표를. 이런 루머가 먼저 돌았단 말이에요. 쥐들이 뭔데 그거를 예측해가지고 각 그 매종 기업에서도 모르는 정보를 찌라시로 저는 그런 거는 좀 강력하게 좀 대처해도 되지 않나 싶은데 금감원에서 그게 좀 잡기가 힘든가 봐요. 대처를 안 하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 금감원 뭐 분들도 인력이 부족하다거나 아니면은 정말 교묘한 수를 쓰거나 그런 거겠죠. 근데 좀 찌라시 같은 경우는 좀 강력 대처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처음에는 이제 루머가 돌아와서 그런 거고 두 번째는 기자회견을 했는데 궁금증 주주들한테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는 제가 이렇게 뭐 병원이랑 이렇게 돌아보고 왔는데 임상병원을 돌아보고 왔는데 제가 볼 때는 성공인 것 같아요. 이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주주분들은 단순해 이 주가가 오르는 것만 원하는 거잖아요. 이 기업이 성공했다 이런 거보다 물론 그런 같이 동반 성장하려는 분도 계시지만 내 돈이 올라가느냐 마느냐 약간 이거는 도박적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주주분들 잘못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마인드의 잘못도. 근데 화가 날만 하죠. 이런 루머가 나왔으니까 주주분들 입장도 이해는 해요. 근데 결론적으로 원하는 거는 이거는 성공 가능성이 높게 본다. 내가 돌아봤는데 이 얘기를 원했는데 대표 입장에서는 이걸 할 수가 없어요. 대표 입장도 이해는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렇게 잘못 말하면 안 되는 거죠. 혹시나 본인이 그렇게 성공 가능성 높게 보겠죠. 대표는 성공 가능성이 낮은데 저걸 계속 하고 돈 때려박으면서 시간 때려박으면서 하고 있겠습니까? 유대나필의 성공 가능성을 높게 보니까 하고 있겠죠. 근데 그 대표가 가능성 높게 본다고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과를 봐야 된다. 결과가 나오면 제일 먼저 알려드리겠다. 원론적인 거고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주주분들이 루머 때문에 화가 나 있는 상황이니까 이 루머에 대해서 강경 대처하겠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뭐 그런 부분을 좀 더 강조를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게 이제 임상 결과는 뭐 하늘만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 임상 실패한 결과가 나왔는데 하늘에 기대는 거 아니냐.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뉘앙스로 이제 주주분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지. 그래가지고 추가적으로 하라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아직 팩트는 이거예요. 팩트는 결과 안 나왔어요. 결과를 몰라. 팩트는 아직 탑라인 중순 정도에 나오니까 뭐 기다려야지만 2주 기다려야지 뭐 2주에서 3주 정도 기다리면 나오겠죠.
근데 이거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임상 결과가 늦춰진다라는 게 임상 3상에 대한 결과가 빨리 나오면 좋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격이 급하잖아요. 빨리 나오는 게 좋지.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결과가 늦게 나온다라는 거, 늦게 나온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생각해야 돼요. 이게 불안하니까 늦게 나온다, 늦게 나오면 불안하다 이렇게 다들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바이오 쪽에 공부를 하나도 안 했으니까. 근데 뭐 HLB나 뭐 신라젠이나 뭐 이런 부분들 다 보고 뭐 메지온 같은 경우도 본다고 쳐요. 관찰 기간이 길어진다라고 치잖아요. 이 임상 결과 늦어지는 관찰 기간이 길어지는 거잖아요. 이해하시겠어요? 관찰 기간을 뭐 예를 들면 6개월로 생각을 했는데 이게 9개월이 됐어요. 자, 뭐 HLB든 신라젠이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메지온은 좀 다른 개념이지만 뭐 항암제 같은 경우가 이렇게 3개월이 연장이 됐어요. 근데 3차 치료제, 그러니까 암 말기에 있는 분들이란 말이야. 관찰 기간이 길어졌다는 거는 무슨 뜻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생명이 그만큼 추가적으로 연장됐으니까 관찰할 기간이 더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여러분? 시한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시한부 뭐 3개월, 뭐 4개월 받으신 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들이 그러면은 한 2개월 정도만 더 살아도 저 2개월만 더 살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절실해지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한 6개월 정도 관찰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3, 4개월도 아니에요. 한 2개월, 2.2개월 뭐 이런 분들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6개월 정도 관찰하면 되겠지 했는데 이게 9개월로 늘었어. 그러면은 평균 2.2개월 정도 시한부 받으시면 2.2개월 살았는데 9개월까지 관찰을 한다? 그러면 이분들이 6개월 정도 살아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9개월, 12개월 이렇게 관찰 기간이 늘어나면은.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면은 결과가 좋은 분들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셔야 돼요. 무조건 지연된다고 결과가 지연된다고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 개념은 알고 계셔야 돼요. 임상 결과 발표가 지연되는 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특히 이런 항암제 같은 경우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외국에서는 길어지면 오히려 기대를 해요. 우리나라는 이제 빨리 나오길 바라니까 급하니까. 그런데 그 마음도 이해는 해요. 근데 팩트는 알고 가자고요. 결과가 지연되면은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아니면 여러 명이 됐던 결과가 좋은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완전 관해까지는 아니어도 암세포를 막 다 제거하는 거지. 그럼 완전 관해까지는 아니어도 결과가 뭐 한 6개월 안에 뭐 해결될 줄 알았는데 더욱 더 긴 기간이 필요할 만큼 상태가 호전됐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개념을 여러분은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바이오 공부하시는 분들. 이거는 속상한 일은 맞지만 팩트는 알고 가야죠. 이런 팩트를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는 거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메지온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올라와줘야 되는 요 10만원 위치까지는 한번 터치를 했어요, 오늘. 그래서 1차 반등은 성공했어요. 메지온 굉장히 잘해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메지온 같은 경우는 착하다 하고 엉덩이 토닥토닥 해줘야 될 만한 정도까지 오늘 해줬어요. 돌파 못한 건 아쉬울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다시 올라오는 걸 기대하셨겠지만 여기까지 10만원까지 와준 게 어딥니까? 이것도 반등이 안 나와서 밑에서 벅벅 끼면은 와 진짜 바이오 수급 더럽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최소한의 81,000원 이 구간을 어저께 해줬고 오늘 10만원까지 해줬다. 1차 목표치 반등 목표치를 이틀 만에 다 처리해버린 이틀 만에 거의 50% 오른 거잖아요. 이러면 50% 이상이 오른 거잖아요. 이틀 만에 처리를 한 거예요. 50% 이상을.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메지온 같은 경우는 뭐 주가가 이 정도면은 반발 매수나 이런 부분을 잘 해준 개념이다라고 여러분들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밀린 거는 속상하지만 뭐 기자회견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해받을 만한 소지가 있던 거 이런 부분은 좀 속상한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까지 뭐 기업이 최악은 아니다. 나중에 결과 나오면 보자 뭐 이런 얘기예요.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오늘도 뭐 호재가 하나 나왔죠. 근데 그래서 가능성은 있다. 뭐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 뭐 좀 더 뭐 지켜봐야겠죠. FDA에서 뭐 프로토콜 변경 뭐 승인했다라는 오늘도 뭐 좋은 소식이 하나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심실이 두 개 있어야 되는 단심실증인 환자분들이
이 유대나피를 뭐 해가지고 하는 건데 이 복용이 중단될 수가 있단 말이야. 중단 뭐 예를 들면은 효과가 없어. 그러면 한 2년 뭐 복용해보고 아씨 나 안 해 이러는데 이 복용하는 환자들이 아씨 나 계속 복용하고 싶은데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혹은 여기라도 의지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의지가 강한 거예요. 환자들이 나는 이 약을 계속 먹고 싶다라는 의지가 강한 거라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유대나필 이제 임상 3상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도 임상 3상 결과 발표 뭐 요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보다는 이 부분이 뭐 좋다 나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기보다는 이건 그거랑 다른 개념이라고 밝혔으니까 이 부분은 이제 임상 3상 별개로 약이 장기 복용을 했을 때 장기 복용할 때 요 약이 뭐 부작용이 있는지 안전한지 이런 부분 테스트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환자들이 이렇게 강력한 의지를 보인다면은 이거는 좋게 유효한 결과값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기대를 해볼 수는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호재도 이렇게 나오긴 나와요.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오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갖고 조금 길게 반도체랑 함께 뭐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 요 정도는 개념은 조금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오늘도 생각보다 좀 길어졌는데 그래도 좋은 내용을 말씀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내 종목이 좀 밀려서 뭐 교체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이 관심 종목 보시라고 했어요. 이 관심 종목 보시면 나오니까 이 리스트 있으니까 매일매일 업데이트 하진 않습니다. 근데 한번 업데이트 할 때 좀 여러 종목을 업데이트 해드리고 하니까 참고로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 방법은 항상 이제 밑에 댓글이랑 본문에 나와 있으니까 링크 보고 아니면은 뭐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요 하단에 있는 이제 좋아요 그리고 구독과 알람 영상 맨 밑으로 내리면은 요 터치하는 란이 있어요. 터치해서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숫자 3 남기면은 잘 보고 있다라는 뜻으로 저희가 판단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보시면서 항상 그 제가 꾸준히 언급드리는데 요것도 같이 한번 보세요. 요거 그 가시면은 튜브 메머도 요 채널도 한번 보세요. 장중에 요즘에 보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장중에 특징주 같은 경우 올려드리고 있는데 여기서도 뭐 좋은 내용 많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이거 회사 채널입니다. 그래서 메모스탁 회사 채널이니까 튜브 메모드 가서 한번 확인하시는 것도 여러분들 이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점심시간쯤에 한번 확인하시면 될 거예요. 보통 11시 전후 이렇게 해서 올려드리려고 노력하고 점심시간 전에 올려드리려고 하니까 그때 점심시간쯤에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여기까지 하고 물러갈게요.